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4세와 5세가 주로 4명이고요. 그 다음에 6세 1명이 참여했어요. 시계를 정확하게 볼 수 없어서 시간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유아들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시간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자는 의견을 협동교수 협의회에서 제안했고요. 시간은 철학적으로도 심오한 주제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는 현상학적으로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큰 주제이면서도 어른들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망설이게 되는 쉽지 않은 주제이죠. 그런데 마침 그 아이들용 도서인 첫발견 시리즈로부터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돼서 어, 시간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먼저 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교사가 참 물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 학교 가는 얘기 등을 애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없으면 시간을 잘 모른대요. 시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연이 말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시계 보는 것을 좀 배워야겠는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를 못 보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냐고 했더니 아직은 괜찮대요. 잘 몰라서 엄마가 없으면 지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대로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유치원에도 못 갈 거고 한다니까 은수도 서연이하고 생각이 같아서 다 같이 시계 보는 법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민지가 아니래요. 꼭 시계를 볼 필요가 없고 해시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시계를 보는 건지 아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디 책에서 봤는데 옛날에는 땅에다 나뭇가지를 꼽아놓고 해가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서연이가 곧장 그림자의 위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계를 만들면 시간을 알 수도 있고 또 은수 같은 경우는 전자시계를 보면 시계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읽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계 말고도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 하고 교사가 물었더니 태진이는 하늘을 보고 알 수 있대요. 그러면 하늘에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니까 하늘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태진이는 또 구름이 지나가면 시간이 가는 거기 때문에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고도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서연이는 하늘에서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날아가는 것도 시간이 지난 거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시계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민지는 자기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죠. 아주 긴 시간인데요. 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긴 시간이래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다시 가을이 오고요. 그때가 서연이가 민지를 이어받으면서 겨울이 오고 자기 또 있대요. 우리가 점점 크는 것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서연이는 아기가 점점 커서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또 태진이는 자기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가 엄마 배가 점점 커지고 아가가 태어나고 이것도 시간이 흐르는 건데 아주 긴 시간이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걸 얘기하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아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대요. 은수가 그러니까 뭐 1년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태진이가 아기를 빨리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거나 짧게 느껴진 적이 혹시 있니? 하고 물었더니 은수는 아빠가 미국에 계시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너무너무 안 온대요. 그래서 맨날 아빠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간대요. 서연이는 자기는 여름보다 겨울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름은 너무 길고 겨울이 너무 짧은 것 같다 하면서 같은 기간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지선이도 겨울을 좋아하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얼른 겨울이 기다려진대요. 민지는 자기는 수요일만 기다리는데 아뜰리에 오고 싶어서 수요일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히 기다림의 시간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진다면서
그러나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지만 기쁜 마음이나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게 되면 긴 시간이 행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로 해서 이게 공동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보시면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람에 불러 흘러가면서 시간이 흐르는 거고요. 이 겨울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와 눈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가득 담아 아빠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넣었고요. 여기 보면은 자기 동생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만 절대 지겹진 않대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어야 이기만 하면요. 자,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하늘의 바람이 따라 흘러가는 나뭇잎으로 시간을 표현해 줬고요. 구름도 지나가면서 시간이 조금 길게 가는 것 같으니까 구름도 그려주고요. 하늘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날아가는 비눗방울에 우리의 기다림도 넣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오라고 이렇게 그렸어요. 구름도 그려 넣어주고 나뭇잎도 그려 넣어주고요. 이렇게요. 아이들이 지금 공동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만큼 진지하고 이만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의 인터뷰를 먼저 또 보기로 했는데요. 이 인터뷰는 첫 발견 시리즈라고 하는 아동용 도서에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접근해 갔던 방식을 그대로 차용했어요. 그래서 먼저 1초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윤이는 1초 만에 점프를 할 수 있대요. 점프. 지선이는 엄마한테 뽀뽀를 쪽 하면 그 시간이 1초 걸린대요. 은수는 초인종을 누르면 1초 정도 걸리는데 빨리 누르고 얼른 도망간대요. 그 다음에 태진이는 1초 만에는 네모난 색종이를 세모로 접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바나나를 자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대요. 민지는 1초 만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시계가 없어도 시간이 간다는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봤더니 구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알 수 있고 하늘 위에 낙엽이 있어서 이쪽에다 있다가 저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점점 커가는 것도 시간이라고 했고 낮에서 점점 깜깜해져서 밤이 되는 것도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도 마찬가지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눈이 낮에는 아주 작았다가 저녁에 되면 아주 커진대요. 그것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고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 기다려지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는 증거래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대로 멈췄으면 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해요. 어느 때였냐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또 친구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엄마랑 있을 때, 그림 그릴 때, 하늘에 무지개가 생겨서 무지개를 보고 있을 때, 또는 구름을 보고 있을 때는 시간이 아예 멈췄으면 하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의 초, 분,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시간의 양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놨던 1초 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다시 기록을 보고 되돌려줬어요. 점프할 수 있다고 그랬고 초인종도 누를 수 있다고 했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더해서 박수 치는 것도 1초에 할 수 있다고 했고 엄마한테 뽀뽀하는 시간도 1초라고 했고 또 그랬더니 지선이가 눈도 깜빡거리면 그 순간이 1초가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은수는 1초가 계속 가면 쌓여서 1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교사가 1초랑 1분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었더니 은수는 1초는 아주 조금이고 1분은 많은 건데 그랬더니 민지가 너무 어렵대요. 1분을 설명하기가. 자기 생각에는 4시에서 5시가 있다면 그 사이에 1분, 2분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 2분 사이에 1초, 2초가 있는 거고요. 하면서 이제 시간의 양의 위계를 정확하게 민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선은 어렵다고 하고요. 서희는 그러니까 1시간은 길고 1분은 그것보다 짧고 1초 만에 손가락으로 하늘에 하트를 그리고 1분에는 종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설명을 덧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은수가 그러면 1시간에는 그러니까 서연이 말이 1시간에 그림을 완성할 수 있대요. 그럼 교사는 1초 다음으로 1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1분 동안 또 거기서 더 나가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태진이는 1분 동안은 생각하기를 할 수 있고 은수는 이빨을 닦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원래 3분 닦아야 되는데 1분이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지선이는 응가 싸기도 1분만 1초 만에 할 수 있다고 하죠. 다시 볼까요? 네, 1분 만에요.
그 다음에 태진이는 1초가 별똥별이 떨어지는 시간이 1초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이제 덧붙여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는 1초보다는 좀 더 걸리고 별이 반짝이는 게 보이는 게 1초래요. 그럼 은수가 별똥별 떨어지는 건 1분인가? 그랬더니 서연이가 별똥별은 한 3초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똥별이 계속 쏟아지면 계속 봐야 되니까 1분쯤일 거 아니냐고 이제 은수가 자기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태진이가 별을 하나씩 세어가면 1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별을 세면 1분 정도가 걸릴 것 같아? 하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어다 보면은 1분은 걸릴 거라는 거죠. 태진이는. 그랬더니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밤하늘을 세면 정말 1분을 걸릴 것 같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선이가 그러면 별이 반짝여서 딱 쳐다보면 1초, 그 다음에 별을 쳐다보면 1초, 그러니까 은수가 이거를 인정하고요, 긍정하고요. 거기서 별을 하나씩 세면 1분, 이렇게 하면서 은수가 그동안 친구들이 했던 말을 정리하죠. 그러면 1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연이가 1시간은 정말로 되게 길은 시간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짚어보게 돼요. 별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간이 1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애도 있었고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1시간 내내 부르면 좀 힘은 들 것 같대요. 그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놀이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고 테레비 볼 수 있고 공부도 1시간 동안 할 수 있고 엄마랑 같이 청소하는 시간도 1시간 정도 걸리고 산에 올라갈 때도 그 정도 걸리고 체육할 때도 그렇대요. 또 엄마가 요리하는 시간도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동생한테 자전거를 불려주는 것도 1시간 정도 되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1초에 할 수 있는 일에서 자연스럽게 1분, 1시간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가늠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표현해 보기로 했죠. 그림으로. 지선이는 1초에는 하늘 위의 별이 반짝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1초라고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으로. 또 태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표현했는데 1분에는 하늘 위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시간이 1분 정도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에는 별을 가까이서 볼 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별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가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하루에는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림으로 다 그리기도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레지오에서 이루어졌던 멀리뛰기 프로젝트 중에서 시간을 표현한 그림을 문화적 자료로 아래와 같이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읽어보도록 했죠. 해님이 빛이 났다가 달님이 나타나고 또 해님이 빛이 났다가 달님이 나타나고 아, 해님이 낮이고 달님이 밤인가? 맞아. 그럼 해님 반짝 달님 반짝 해님 달님 해님 달님 3일이 지났나 봐 라고 태진이가 이 그림의 시간의 길이를 가늠해내요. 와, 해님이 나오고 달님이 나오고 그렇게 세보니까 3일이 지난 거구나. 맞아요. 그런데 해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반짝이지 않는데요. 아이들이요. 그럼 그때 민지가 햇님도 아침에는 졸려서 조금만 반짝인대요. 그리고 낮이 돼야 쌩쌩해진다는 거죠. 낮에 놀게 되니까. 그러면 저녁에 다시 잠자러 들어간대요. 그래서 하루를 애들은 햇님 반짝, 단일 반짝으로만 표현했던 그 문화적 자료는 좀 섬세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저녁에는 햇님은 들어가고 달님이 나오는 좀 더 섬세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자 했는데 민지가 햇님이 아침에 나와서 졸려하는 모습을 신체로 표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한낮이 돼서 쨍 떠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저녁에 자러 들어가면서 안녕하는 모습을 신체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어린 연령의 어린이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신체로 표현을 했는데요. 오히려 학자들에 의하면 어린 유아일수록 이렇게 신체 표현이 말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네 과정으로 그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졸려하는 모습이에요. 한낮이 돼서 쨍쨍했죠. 이제 해질녘이 돼서 햇빛이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빛이 사그라들고요.
어느새 산 너머로 햇님이 잠자러 들어가요. 그때 여기 보시면 달님이 조금 얼굴을 내미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햇님도 아침에는 졸리고 눈을 부비부비 한대요. 점심에는 쌩쌩하고 저녁이 오면 안녕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산 이불을 덮고 코 잠자러 간대요. 그때 햇님이 잠을 자면 달님이 나온다고 태진이가 이 전 과정을 이어서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하루의 길이를 햇님으로 표현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림을 되짚어보게 했는데 햇님이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에 쌩쌩하고 저녁이 오면 작별 인사를 한다고 하고 하는 이 햇님이 일어나 잠들기까지 하루가 끝이 나는 거냐고 했더니 햇님이 잠들면 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햇님을 햇님의 하루를 표현했던 것처럼 달님의 하루는 어떻게 될까 했더니 달님도 햇님이 지기 시작할 때 일어난대요. 그래서 밤하늘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님도 기지개를 켜고 자기들이 밤일 때 잠이 들면 달님은 그때서야 아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햇님이랑 달님은 같이는 못 있대요. 그래서 햇님과 달님은 둘 다 하늘에 있으면서 서로 밖에 비추어 주려고 그러다가 싸우고 말 거래요. 같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햇님과 달님이 번갈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진이는 자기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달님하고는 놀아주지 못하니까 달님은 잘 보기 어렵대요. 그래서 서연이는 그래도 달님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깜깜할 때는 별이 뜨기 때문에 달님은 별이랑 같이 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달님이 떴다가 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죠. 여기 보면 달님이 일어나서 입 닦아요. 햇님이 지는 저녁 때예요. 그 다음에 달님이 활발하게 비추고 하다가 아침 새벽이 되면 달님이 빛을 잃으면서 다시 산 이불을 덮고 잠자러 갈 때 한쪽에서 햇님이 얼굴을 내미면서 떠올라요. 그래서 또 이건 또 은수가 그린 그림이에요. 달님이 일어나서 쨍쨍하게 빛을 비춰주다 한밤중에 그 다음에 이제 새벽녘이 되면 지고 스르르 잠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성진이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햇님과 달님이 번갈아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한 30번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난다고 소연이가 주장하는 말에 한 달이라는 시간에 대한 대화가 다시 연결되게 돼요. 그러면 얘들아 한 달에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만큼일까? 그럼 한 달의 길이는 얼만큼 될까?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하니까 서연이가 정말 긴 시간이래요. 그랬더니 태진이가 그래도 우리 엄마가 동생을 낳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아니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수는 당연히 그보다는 짧지. 아기 낳는 건 한 1년인가 그렇다니까. 은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한 달 동안이면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다시 물었더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성진이 말이 한 달이면 더하기 빼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곱하기 공부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은수가 놀래요. 곱하기까지도 거기까지는 안 될 텐데 이제 이러면서 곱하기까지 하려면 은수는 2달은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서연이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은수도 자기가 캠프 가서 겪어봤더니 재미있게 놀면 한 달도 금방 간대요. 수영장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계곡도 가고 물고기도 잡고 하면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태진이 말이 진짜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한 달이 얼마나 기냐 그랬더니 은수는 한 달이면 집도 지을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태진이는 한 달이면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우주까지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가늠하고 있는 한 달은 결국 자기가 겪었던 한 달을 기초로 얘기했던 은수의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나머지는 이제 상상을 해서 가늠해서 한 얘기일 수 있겠죠. 근데 성진이는 좀 특이해요. 이 한 달 동안에 고양이랑 친해질 수가 있는 시간이래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양이와 자기가 친해질 수 있는 시간 한 달이 나중에 이제 그 햇님과 달님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진이 주장은 원래 고양이가 사람이랑 잘 안 친해져서 밥도 주고 말도 걸고 하면서 친해지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 달이 변해가는 한 달의 과정을 찾아내서 아이들에게 문화적 자료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달이
뜨기 시작해서 이지러져서 질 때까지 30일간의 변화 과정을 컴퓨터에서 재방문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은 달이 이렇게 변하고 달 모양이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고요. 처음에는 얇지만 점점 두꺼워지고 나중에 동그랗게 변해서 보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달이 떠올라서 점점 보름달이 되어 가다가 다시 달이 줄어들면서 사그라들기까지의 이 30일간의 이 과정을 한눈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애들에게 굉장히 흥미를 불러일으켰고요. 이제 애들은 이 말을 점점 달이 살이 쪘다가 빠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은유적으로요. 그래서 달이 지구를 서연이는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아까 보시면 성진이가 살이 쪘다가 빠지는 걸라고 은유를 하고 있는데 문학적으로 서연은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달이 지구를 도는데 조금 가려지면 달이 그 부분이 안 보이고 그렇게 변하는 거래요. 그럼 이제 교사는 달이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이 달을 비추는 환하게 비치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면서 이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달의 모양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변하는 건 지구를 돌고 있기에 햇빛을 받는 부분이 환하게 비추어서 변하는 그게 변하는 거고 한 달 동안은 요술쟁이처럼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달을 통해 한 달을 표현하기를 원했고 달이 변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닌 한 달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달에 비유해서 표현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달의 변화를 크게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의 5단계로 나누어서 달의 형태를 먼저 말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대해서 서연이는 달이랑 별이랑 한 달 동안 친해지기라는 소주제로 달이 별을 좋아해서 별은 달이 너무 커서 처음에부터 친해지는 건 어려울 것 같대요. 그래서 달이 별한테 다가서지 못해서 꽃다발도 주고 달이랑 별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친하게 된대요. 달이 이제 별에 비해서 크기가 워낙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달하고 작은 별이 가까워지기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인은 주장해요. 그래서 달이랑 별이랑 멀리 떨어져 있고요. 달이 별한테 다가가는데 달이 별한테 꽃다발을 주고 별이 달한테 고마워했어요. 달이랑 별이랑 친해졌대요. 그다음에 달이랑 별이랑 함께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라고 주장했던 태지는 우주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우주가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진이는 고양이랑 친해지기를 얘기했죠요. 고양이야, 안녕, 달이 말하고, 고양이가 또 말하고, 서로 친해자고 하고, 서로 친해지기로 하고, 달이랑 고양이는 친해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은수는 아까 한 달 동안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달이 집 지을래? 라고 말하니까 먼저 그림으로 어떤 집을 지을 수 있을지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자고 하고 그걸 토대로 벽돌을 쌓고 지붕을 만들고 별이 말했어요. 지붕을 무엇으로 할지.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하자고 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집이 다 지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해와 달로 표현하고 하루하루 변하는 달을 관찰했는데 달의 흐름을 5단계로 나누어 표현하려고 했는데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인터넷 자료를 참조해서 하루하루로 나누어서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고 아이들에게 제안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이걸 30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제에 아이들이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안해 보았어요. 아이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1초 1분 1시간 하루를 되짚어 읽어보면 한 달이란 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연이는 하늘의 달을 봤는데 그런데 아직 안 동그랗대요. 자연히 이런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이제 저녁에 밤이 되면 달을 관찰하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은수가 그럼 반달이었니? 그랬더니 달이 동그랗게 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민지가 아직은 둥근 달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그럼 언제 동그랗게 되냐고 되묻죠. 그랬더니 아직은 보름달이 아니고 달은 아주 천천히 변한대요. 그러니까 알아. 우리도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봤죠,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달이 변하는 인터넷 사진을 다시 문화적 자료로 한 번 더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되짚어 보게 해요. 그랬더니 민지는 아직 다 이렇게 못 봤대요.
그래서 은수가 자기가 설명해 보겠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달이 가늘게 보이다가 점점 달이 살이 찌는 건데 살이 찐다고 서연이가 크크 햇빛에 비치는 달이 지구에 가려서 조금 보이는 거지 그게 살이 찌는 거니 하고 되받아요. 은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달이 살이 쪄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에서 반달이 되는 거잖아. 그럼 6일 날에는 꼭 그렇게 반달이라고? 아닌데 그 은수는 6일 만에 반달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6일 만에 반달이 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에 딱 여기 그림에서는 반달이 되죠. 사실은 이 자료는 30일간의 변화 과정이 아니고요. 24일간의 변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6일 만에 반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연이는 왜 13일이 아니고 15일이나 그쯤이 보름달인데 왜 6번 만에 보름달이 되냐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상해하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달의 변화 과정은 23단계.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24단계가 아니라 23단계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의욕이 예, 샘솟으면서 7컷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30컷으로 표현해 보겠대요. 이 달이 예, 떠올랐다가 이지러지는 과정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연, 민지, 태진이 5세 아이 3명이서 협업을 해서 이거 30컷으로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보세요. 가다가 예, 여기까지는 어떻게 변화가 좀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예, 크게 이 달과 이 달, 이 세 달은 거의 변화가 없이 이제 같은 모양의 달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15일 날 딱 보름달이 됐다가 이제 하얀 달로 이지러져 가면서 달이 점점 조그라들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죠? 이 조그라든 달이 왼쪽으로 구부러져야 되는데 상현달처럼 오른쪽으로 구부러지면서 사라지고 있는데 자기네도 한 단계 정도밖에 더 이상 변화를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은수가 그려낸 건데요. 여기서부터 달이 떠올라서 변해가는 과정인데 벌써 은수는 몇 번째요? 9번째 만에 10번째 만에 보름달이 다 돼버렸고 그 다음에는 어, 변화를 읽기가 좀 어렵죠. 근데 놀랍게 은수는 왼쪽으로 지고 있죠. 하얀 달이 여기서 갑자기 너무 많이 달이 살이 빠져버리긴 했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또 배가 불러지면서 좀 혼돈되고 있다가 15일의 보름달을 표현하고 점점 왼쪽으로 살이 빠져가면서 이렇게 져가는 과정을 예, 27, 28, 29, 30 단계로 만들어냈어요. 은수는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보다 5세 어린이보다 한 살이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했던 거죠. 이건 4살짜리 지선이가 만든 건데 이렇게 10번째 단계까지 하고는 자긴 더 이상 이걸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진이가 5살인데요. 이걸 30단계로 나타내 보려고 했지만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잘 왔는데 나중에 보름달이 되기 전에 그죠? 보름달이 네모난 달로 이루어졌고 18일에야 동그랗게 보름달에서 19일이 만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끝내 잘 마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어렵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어려울 걸 알고 있었어요. 협동교수팀에서는요. 근데 이 문제를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해결해 갈까가 더 궁금해서 기다려보기로 했죠. 이렇게 달이 네모 모양이 되면 안 돼. 여기 위에 있는 성진이 네모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동그라미 모양에서 달을 조금씩 바꿔가야 돼. 이게 말로는 되죠. 그림으로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 서로 다른 달이요. 조금씩 살이 더해지고 조금씩 살이 빠지는 달을 30단계로 그리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진이가 어렵다고 하고요. 닭이 아니고 꼭떡 같다. 모양이 울퉁불퉁해서 하면서 서연이가 약간 이제 불만을 드러내요. 그럼 우리 좋은 수가 없을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잘 그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은수는 동그라미를 똑같이 잘 그려보겠대요. 그러니까 태진이가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모양을 찾아서 대고 그리면 되지 않아? 하고 새로운 전략을 내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낸 전략이 포스타 칼라의 물감 뚜껑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대고 동그랗게 그리니까 동그랗게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지워내니까 훨씬 그리기가 더 용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포스타 칼라 통을 대고 점점 만달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만달에서부터 점점 살이 빠지면서 하얀 달이 되어가는 과정을 30단계로 협동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아이 혼자 했다면 이루기 어려운 과정이었죠. 그런데 서로 힘을 합쳐서 또 새로운 전략을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30단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마침 그때 추석이었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서로 만나게 됐는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30단계의 그 달의 변화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지가 달을 30번이나 변하게 하는 건 진짜 좀 줄이면 안 될까? 그러면서 그런데 한 달은 30일인데 그걸 변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줄여? 그러니까 은수가 꼭 30일을 해야 되나? 한 10일로 줄여요. 하면서 우리가 한 달을 10일로 줄여? 성진은 이게 말이 안 되는다는 투죠. 그러니까 은수가 그럼 달도 30개가 아니고 10개만 필요하대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줄여도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30일을 10단계로 줄일 수 없다는 그 의견이 아주 팽배해요. 그러니까 은수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달을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달이 변하는 과정을 조금 줄이면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줄여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한 달이라는 시간, 30일이라는 날짜 개념을 어려워하고 30단계를 10단계로 줄여서 표현해 보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목표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목표를 이렇게 낮출 줄도 아는 어린이들로부터 저희는 오히려 어른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른들은 지나치게 목표가 높아서 행복하지 않은 어른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표를 줄일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어린이들이 보였을 때 저희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30일을 10단계로 줄이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첫 번째 하고 두째 칸이나 세째 칸 정도로 뛰어넘으면 되지 않나? 아이들이 30일을 3이라는 숫자로 나누어서 10일이라는 나눗셈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10단계로요. 줄여놓은 그림인데 한 달간의 변화를 추격해서 10단계로 그린 거죠. 그래서 30일, 한 달의 달의 변화를 10개의 컷으로 줄이고 친구들도 한 달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담아서 표현해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다 10단계로 나누고 한 달이란 기간은 이야기로 들려주면은 30단계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연이의 달이랑 별이랑 한 달 동안 친해지는 거, 태진이 우주 청소하는 이야기, 성진이 고양이랑 친해지는 이야기, 은수 별이랑 달이랑 힘을 합쳐서 집 짓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은수는 자기 집 짓기가 제일 좋겠대요. 전해줄 때. 그러니까 민지가 한 달 동안 집 짓을 수 있다고 의심을 품어요. 사실은 몇 년을 걸릴 거야. 성진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은수가 빨리 지으면 된대요. 그래서 태진이는 별이랑 달이랑 친해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아이들이 달이랑 별이랑 친해지는 서연이의 한 달의 시간을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 달의 시간을 10컷의 달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함께 만든 달이랑 별이랑 한 달 동안 친해지기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까만 별이에요. 외로워요. 까만 별은 빛을 내지 못하는데 왠가하면 친구들로부터 늘 놀림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따돌려진 이 작은 별은 까만 별인 이유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늘 주눅을 들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의 달빛이 까만 별에게 쫙 비춰줘요. 그랬더니 달이 별을 보고 웃죠. 그러니까 별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될 테니까 울지 말래요. 달님이요. 그래서 까만 별은 쑥스러워서 그래도 다가가지는 못해요. 그랬더니 또 촥촥 하면서 달이 더 환한 빛을 별에게 선물해 줬고요. 달은 조금씩 커가면서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별은 달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신기한 달을 흘낏 쳐다보면서 웃음 지어요. 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름달이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더 많은 빛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게 됐고요. 별은 달님의 빛을 받아서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달이 몰래 별한테 자신의 빛을 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은 점점 줄어들고 빛도 조금씩 약해져요. 어느 날.
까만 별은 더 이상 까만 별이 아니고 까만 별은 어느새 환한 빛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까만 별은 이제 친구들에게 놀림받지 않지요. 더욱더 환한 빛을 가지고 까만 별 있는 이 별을 친구들은 부러워해요. 달님에게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까만 별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달 미끄럼을 타고 놀게 돼요. 함께. 그리고 달은 점점 빛을 잃고 까만 별은 더 환한 빛을 가지면서 행복해요. 그렇지만 괜찮대요. 왜냐하면 달은 다음 달에 또 보름달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달은 이제 지면서 빛을 잃고 까만 별은 완전히 환한 노란 별이 되는 이 과정을 한 달의 시간으로 아이들은 얘기하고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로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개념을 애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자기들만의 의미 만들기가 이루어져서 이 한 달 동안 달과 별이 친해지는 이 주제로 10컷으로 그림으로 그리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자기네 별은 반드시 까만 별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놀림받은 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들시들해야 되고 힘도 없대요. 작고 초라할 거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이 빛을 주기 시작해서 예뻐질 때요. 그래서 얼굴도 환하게 빛날 거고요. 그래서 울고 힘없던 이 까만 별이 나중에는 예쁘게 웃게 될 거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려낸 10컷의 그림이에요. 이 까만 별이 울고 있고요. 달님이 어느 날 조금씩 이렇게 빛을 주기 시작해서 달님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달님이 점점 살이 찌면서 빛이 더 가득해지니까 이 별님에게 빛을 더 많이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님의 표정은 아주 밝아졌고 행복했죠. 친구들이 이 별님을 부러워하면서 달님의 그 미끄럼틀을 타고 함께 놀아요. 이 과정을 10단계로 표현한 건데, 이제 이 이미지를 찾아서 아이들은 이제 채색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그림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색을 찾아 또 다른 여정을 떠나게 돼요. 너무 이 프로젝트가 길기 때문에 오늘은